뉴스 쇼. 추워도 너무너무 춥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밤 편히 보내셨는지요? 오늘 아침 서울 영하 13도고요. 체감온도 영하 17도입니다. 비교적 견딜만 했던 남부 지역도 오늘은 영하 10도에다가 바람까지 쌩쌩 부는 최강 한파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 불어닥친 개헌이라는 바람. 이 바람은 군풍이 될까요? 한풍이 될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아예 시간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가 3월까지 발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돌직구죠.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한국당은 반발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첫 순서 여야를 연결할 텐데요. 어제 기자회견 총평부터 이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 직접 확인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 볼까요? 네, 남북 회담에 이은 북미 회담 가능성입니다. 예,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요. 네, 그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문 대통령이 남북 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대화도 열려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 뒤에 열린 강요회의에서도 남북 회담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성공으로 이끌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또 한 번 힘을 실어준 셈인데 그렇죠.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다라는 뜻을 밝혔죠. 맞습니다. 남북 대화 성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공이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북핵 위기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그 효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이죠. 문 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네요. 어제 그 신년회견 평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여야 얘기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가상화폐 옥죄기에 본격화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말이에요. 맞습니다. 투기 광풍이 지금 거센데 정부가 아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네요. 네, 빗썸이라고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가 있거든요. 국세청이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네, 국세청은 어제 빗썸 현장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갔는데 뭐 부가세 또 법인세 이런 것들 제대로 내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경찰은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그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제공하는 마진 거래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의 도박 아니냐 이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진 거래. 네. 지난 8일에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시세 조종 또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안 되면 폐쇄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네요. 법무부가요.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도까지도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신중한 조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의 송환입니다. 친모와 계부 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그 용의자 귀국을 한다고요. 네, 끔찍한 사건이었죠. 지난해 10월 50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10대 동생까지 모두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김모 씨. 그 김 씨가 범행 이틀 뒤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고요. 이후 아내 정모 씨는 한 달 뒤에 자녀와 함께 자진 귀국해서 이미 살해 공모 혐의로 구속됐거든요. 뉴질랜드 법원이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서 김 씨를 송환하는 것인데 경찰은 김 씨가 귀국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부터 가릴 방침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3월 중 국회 발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열고요. 집권 2년 차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 이게 지난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대에 이어서 두 번째죠.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특히 기자들하고 문답 주고받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의 평가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연결을 해보죠. 백혜련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가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64번 나왔다고 예, 하는데요. 그만큼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신년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이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됐던 만큼 예. 이제 지난 한 해 시스템을 다시 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던 신년사라고 보입니다. 예. 제일 주목했던 부분, 백혜련 대변인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더라는 부분은 어디예요? 사실 어제 메시지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어제는 형식의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자들하고 자유로운 소통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동안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사실 짜여진 각본처럼 질문한 기자가 누군지, 질문 내용은 뭔지 이렇게 사전에 다 알고 예.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자체도 딱딱하고 예. 무거운 그런 분위기로 진행됐는데 반해서 어제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드러나는 자유스럽고 정말 기자들이 어떤 기자가 질문할지도 모르고 또 예, 질문 내용도 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울림이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신년 기자회견 혹평을 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었다. 대선 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뜬구름 잡기식의 목표, 장밋빛 전망만 남발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대통령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평만 하는 자유한국당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만이 능사가 아닌데 모든 것을 반 문재인 이런 식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유감스럽고요. 잘한 건 잘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판만 하는 거 아니? 비판 일색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지금 특히 얽혀버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얽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애교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그래야만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또 함께 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항상 7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계속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유한국당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 이런 평가 나왔어요. 지금 외교관계 잘 푸는 것에 대해 칭찬해달라 백혜련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에선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과 관련해 공약을 파기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사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 기자의 문답에서 분명히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표현을 저는 했던 것으로. 그 부분이 사과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부분의 답은 확실하게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하신 것이다. 청취자 9413님은 지금 최저임금 문제 지적하셨어요. 최저임금 올린 게 정말로 잘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는 이제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 상인분들 같은 경우 예. 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보조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 간에 예. 당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 형태가 되면서 문제를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조금 것이라고 기다려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백 대변인님 특히 주목되는 발언이 개헌이었어요. 개헌. 문 네.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는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권력구조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제 바꾸는 문제, 요거까지 어려우면 이번에는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문제, 그다음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라도 개헌을 하자. 국회가 3월까지 합의해달라. 안 되면 나라도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죠. 네. 6.13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뭘 넣을지까지는 뭐 고민 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입장. 네. 예.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87년 헌법제재가 낡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다 동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주장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몇 달 만에 저는 바뀐다는 것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네.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는 지방선거용 개헌을 하려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지방선거란 거는 현 정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건데 개헌이란 걸 거기 붙여서 개헌 이슈가 심판론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판론이 작동할 시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렇게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뭔지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그런 개헌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작년 5월까지는 필요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헌이 필요 없게 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국민들 앞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대선 때는 홍준표 대표도 공약해 놓으시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느냐? 왜 반대하시느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 특별하게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때는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셨다가 지금에야 입장 말 바꾸기는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로 지방선거가 개헌과 동시에 갔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지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오히려 지방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개헌의 문제를 결정하고 계신 거죠. 근데 김세현 의원 이제 한국당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117석 아닙니까, 한국당이. 거기서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한들 통과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최소한의 개헌,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국회가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최소한의 개헌, 그러니까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문제, 그리고 지방분권의 문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국회도 충분히 저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백혜련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가보죠. 이철우 최고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철우 최고위원 사퇴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아닙니다. 전 최고위원이신가요? 12월 31일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그건 떼셨군요. 당협위원장도 사퇴했고.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으로 그러면. 어제 신년사하고 기자회견하고 의원님 개인적인 총평부터 듣죠? 형식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질문할 때 각본 없이 한다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에 무슨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또 희망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보이는 데서 매우 안타깝고 특히 예전에 대통령들 기자회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일자리. 또 우리는 지금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다른 문제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고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오도 간 데도 없고
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청년 실업률이 10%대로 올라가고 있고 예.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 서울대 교수는 27만 개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알겠습니다. 경제 또 문제를 탈원전. 예. 이게 꼭 말씀드렸는데 탈원전으로 해서 특히 우리 경북 동해안 제 울진 영덕 예. 이 수년간 갈등 조정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지금 지역 민심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거기 가서 민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원님 어차피 어제 국민이란 단어를 64번 국민의 삶의 예. 질 올리겠다.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 안에 경제 얘기며 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 얘기며. 그래서 포괄적으로. 국민의 삶, 국민들의 촛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장 경제는 성장, 발전 이런 가운데 분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부는 분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겠다 이러는데 그게 바로 퍼주기식 국정 운영이 아니냐. 고깔이 거들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을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입장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유로운 기자회견 그 소통의 모습 그 형식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예, 뭐 그 형식은 그대로 뭐 본받을 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 너무 기자들 눈을 맞추라 하니까 예. 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대통령을 향해서 마치 초등학생들 막 저요저요하는 형태로 한 것 같아서 그만 이 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해봐라 뭐 이 중에서 경제 나 해봐라. 예. 그러면 중앙지 누가 해봐라. A신 누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200명이 저도 저요저요하고 200명이 다 저요저요 하는 게 너무 초등학교 교실 같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쇼하는 것 같아서. 쇼하는 것 같으셨어요? 지금 경제 질문을 경제지에서 좀 해보시고 예. 그다음 비핵화 북한 관련 문제를 어떤 지에서 어떤 방송에서 이래가 방송사 외신 이렇게 구분해서 좀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알겠습니다. 신문 한번 보십시오. 저요저요한 손드는 모습이 이게. 저요저요 손드는 모습이 오히려 자유스러워 보여서 좋았다는 청취자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걸 너무나 좀 유치하게 보셨어요? 아니고 2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저요 하니까 그거 형식이죠. 그건 좀 쇼 같았다라는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군요.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통하는 분위기 자체는 본받을 만했다. 칭찬도 하나 해주셨어요. 개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제가 개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개헌특위 간사하다가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왜 지금 한국당에선 반대하시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하는 거?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모두 지방선거 때 하자 이래 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1년간 해보니까 이거 접근이 안 됩니다. 어떤 게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전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방분권 중요합니다. 기본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이번에 개헌하고 다음에 하자 하는데 30년 만에 지금 개헌하는 거거든요. 개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 형태를 못하면은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먼저 하고 다음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 권력구조에서 논의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해보자. 이번에 이왕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 선거 안 치르는 거면 모르는데 이왕 6월 13일 날 치르는 거니 죽어도 합의 안 되는 그 부분은 좀 빼놓고 되는 거라도 하자. 홍준표 대표는 개헌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건데 이것을 같이 하지 말고 그때 공약을 했지만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따로 띄어서 중요하게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하면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올해 말까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홍준표 대표께서 왜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러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말씀을 그때는 하셨을까요, 홍 대표께서? 그때 대통령 선거 때 하고 저들은 당초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개헌을 하고 대통령 선거는 개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 하는 게 저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그게 안 되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예,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말씀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그때 다 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 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되니까 권력 구조가 안 되니까 이것을 가장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헌법 개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빠지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방 분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하자 하는 게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이 예. 지방 개헌이란 것과 같이 투표할 경우에는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사실은 통계가 있죠. 이런 분석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 생각이고요.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당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왕적 예. 대통령제라는 거 이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합의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 그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민주당 일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은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데 분권적 권력 구조를 바꾸자 하는데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당들은 다 권력 구조 개편에 있어서 분권 형태로 취해야 된다. 그게 이현 정부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이미 대부분이 결론이 나왔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일부 몇 사람만 그럼 일부 몇 사람만 마음 고치면 그거 다 합쳐가지고 6.13 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거 가능하죠. 그건 가능한데 그게 지금은 이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특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자꾸 정해주듯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개헌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사연 중림제를 하자.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연 중림제는요. 5년 단임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미국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은 국회의 권한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대통령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력 구조라는 부분이 빠진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것과 같이 하는 개헌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번 지방선거는 반대. 대통령이 발의한들 그럼 자유한국당은 반대입니까?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면은 그거는 갈등만 유발하는 겁니다. 되는 것을 보고 가야 되지. 안 되는데 발의를 해서 국민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